다시 가기 싫은 기억이 있는 미용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런 경우는 있어요. 좀 사담을 한다고. 합이 안 맞는 경우? 디자이너랑 인턴분이랑 좀 척척 맞아가지고 말을 안 해도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면 괜찮은데 옆에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 너 이거 하라고 했잖아. 저도 솔직히 보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미용 계통이 전 잘은 모르지만 좀 위계 질서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함부로 하세요. 인턴분들을. 정말로 아랫사람 대하듯이. 근데 그게 저희한테는 고스란히 그게 보이거든요. 디자이너분들이 저한테 잘해준다고 하시더라도 난 이미 인턴한테 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진실성이 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인턴분도 그 말에 기분이 나빠서 저한테 잘 안 해요. 그거 진짜 맞아요. 왜냐면 나 지금 기분 나빠 죽겠거든. 쟤한테 얘기 들어가지고 네 머리고 나발이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만 더 고객님 앞에서라도 잘 해주면은 좀 안타까운 점이 많아요. 근데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고 시술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일단 매너가 몸에 배어 있으시거든요. 인턴분한테도 존댓말 쓰시고 이름 안 부르고 누구누구님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은 그분도 되게 동기부여를 받아서 열심히 하고 싶어 하시고 그 디자이너 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인턴분들도 그냥 기분 나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렇게는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가 디자이너 되면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제가 여기서 시술할 때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선생님은 되게 함부로 안 해서 좋대요. 제가 선생님이랑 인터뷰를 해서 뭐 칭찬하고 싶은 건 아니고 그리고 저도 그게 느껴졌어요. 제가 많은 미용실을 갔지만 함부로 하는 원장도 있었고 그냥 반말 쓰는 사람도 있었고 짜증내는 사람도 있었고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저한테 하시는 것처럼 눈높이도 그분들한테 매너도 그분들한테 똑같이 그러니까 그분도 롤모델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나 피쌤처럼 되고 싶다. 나 이 사람처럼 진짜 잘 커서 나중에 나도 인턴한테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나 매너가 그 다른 인턴한테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최고예요. 너무 잘하셨다. 네. 부끄럽네요. 저희 집 근처에 있는 헤드스파가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어요. 이제 제가 블로그 홍보차로 이제 갔는데 거기가 이제 오픈을 막 시작했을 때 제가 블로그 홍보를 한 적이 있는 곳이더라고요. 제가 블로그 채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업체에서 한 번만 더 다른 블로그로 해주시면 안 되냐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이제 거기를 갔는데 원장님이 제가 재방문했다는 이유로 굉장히 그걸 싫은 내색을 처음부터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오신 분 아니시냐, 왜 또 왔냐는 식으로 너무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시술을 받는 동안에 계속 저를 보는 눈빛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오지 말아야 됐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카운터 같은 그런 뒤에서 업체분한테 연락을 하신 거예요. 얘 오는데 왜 또 보내냐고. 그래서 제가 시술 중에 그 카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했다는 걸 뻔히 아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나빴고 조금 더 웃겼던 거는 그 미용실이 이제 어느 지역에 상위 노출이 된 거예요. 저한테 따로 연락이 오셔가지고 재방문했다고 써주면 안 되냐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제가 솔직히 그 미용실은 상위 노출을 시키고 싶었어요. 내 능력을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공짜로 받는 사람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근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시술 중간에 좀 저를 그냥 손님 대하듯이, 그리고 제가 좋으니까 사실 재방문을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다시 리턴할 수 있는 그런 커스터머가 될 수 있는데 그런 행동에 대해서 조금 실망스러웠고 결국에는 재방문 후기는 안 써드렸어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더 잘 써드리고 싶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분이셨는데 정말로 그냥 공짜로 너는 머리만 하고 가는 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만나면은 저도 사실 무슨 말을 써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도 미용실에 블로그 하기 전에는 안 가본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실망스러웠다면 그냥 정말 일적으로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만 해드리는 것 같아요. 저의 그런 애정이나 감정이나 그런 거를 많이 담진 않는 것 같아요. 또 있을까요? 가기 싫은 기억이 있는 미용실이요? 네. 어떤 미용실은 마케팅을 정말 많이 때려가지고 유명한 미용실이 있어요. 지역을 말하면 딱 아는데 거기에 갔는데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인턴이 저를 맡은 거예요. 정말 시술이 2시간에서 2시간 반이었는데 계속 원장님 욕을 하시는 거예요. 아, 진짜요? 그래서 저는 정말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는데 저한테 여기에 시스템이 왜 안 좋고 왜 이렇게 군대 같고 10시간 동안 일하면서 앉지도 못하고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을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 여기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나갈 거다. 그리고 여기 원장 진짜 별로다. 사람들 일주일 동안 들락날락 거리는 횟수가 장난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참 여기는 왜 홍보를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미용실. 그리고 고객으로도 안 가고 싶다? 제가 되게 좋아했던 기억이 있는 미용실은 뭐 선생님이라든지 여기는 진짜 너무 친절하고 제 마음이 너무 편해서 외국에서 오는 제 친구들도 데리고 와가지고 되게 좋은 기억을 남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도 고객으로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데 그건 조금 디자이너분이 거기가 마음에 안 들었어도 경솔한 부분이 아니었나 싶어요. 맞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내일 퇴사하더라도 오늘까지는 최선을 다하자 이런 마인드이고, 삼성 다니는 직원이 삼성 욕하고 다니는 거 되게 멋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손님으로 바라봤을 때 그 순간에 대한 코멘트 이런 것들도 참 난감하겠네요. 그렇죠.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말 들으면? 처음에는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분이 네, 내가 블로거인 거를 뻔히 알면서 왜 이 이야기를 하실까? 그리고 심지어 정말 대놓고 대충 쓰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이렇게 눈치가 없을 수가 있을까? 이 사람은 다른 데 가서도 잘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저도 블로그를 가면서 진짜로 사실은 쉬러 가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정말 마음을 다 쏟진 말아야겠다 이런 순간들이 있지만 이야기를 하고 사람이 너무 좋으면 그걸 되게 반성하게 돼요. 근데 그 사람은 그런 게 없는 걸까? 자기 반성이 없는 사람인가? 아니면 상담소 좀 데려가야 되나? 좀 놀라운데 인턴이 아니라 디자이너에게요? 네. 대박이다. 디자이너인데 그 미용실에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에요. 아, 그리고 하나 더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에 다니셨던 분이거든요. 조금 높은 자리에 있으셨던 분 같은데 핸드폰에 연락을 너무 안 받으시는 거예요. 바쁘신 것 같아서 매장으로 연락드려도 되냐고 했는데도 이제 답장이 없으셔서 매장으로 한번 연락을 드렸어요. 연락이 안 된다 그랬더니 뭐 이렇게 약간 전화기를 가로채듯이 해서 자기 바빠 죽겠는데 자기가 연락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바빠 죽겠는 것도 저도 바빠 죽겠거든요. 저 진짜 바빠 죽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분이 너무 상하게 하고 너 하기 싫으면 취소하라고. 그래서 반말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황당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손님으로 거기에서 이제 클리닉을 돈 내고 받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손님으로 받았을 때랑 제가 블로거로 갔을 때랑 너무 행동이 틀린 거예요. 앞뒤가 너무 다르고 일단 말투부터가 딱 다르고 그냥 야 뭐 이런 식으로 반말하시고 굉장히 무례하다? 당신이 이 위치에 있어도 더 올라가질 않길 바란다? 이런 생각이 저도 못했지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놓치고 있는 게 사실 저도 늘 미용실을 체험단으로 가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일을 안 하고 싶을 때는 저도 돈을 내고 가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 내가 기억에 남는 곳을 간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다시 안 올 거라고 생각하고 홀대하는 경우를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언제든지 당신들의 고객이 될 수 있는 거를 늘 공짜로만 체험을 받고 얘는 편하게 세상을 사고 협찬으로만 돌려막는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멀리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사람은 멀리 봐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다시 만날지 모르고 그런 게 저는 굉장히 뼈저리게 느껴지는데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이 거의 80%인 것 같아요. 80%? 네. 와. 정말 제가 도움을 많이 드려서 좀 매출이 많이 나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도 있는 반면에 정말 일회성으로만 생각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글을 안 좋게 쓸 수는 없나요?